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아난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아난티 이야기 하셨다가 저한테 쫓겨났죠. 네, 근데 아난티 이야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톡방에서 그 우는 소리 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특히 본인이 힘들다고 이제 본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파를 시켜야지만 적성이 풀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톡방을 운영하면서 그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이 마인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기빨려요. 그래서 절대 이제 우는 소리들, 그리고 뭐 힘들다, 뭐해서 힘들다, 우리 고민 상담해 주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제가 마음이 쓰여가지고 아난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애증의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업이고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아난티 놀러 가서 또 노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아난티라는 기업이 이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한번 볼게요.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아난티 호텔 삼성생명 압수수색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핵심 내용은 이거죠. 2009년도에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샀다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두 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송파구에 위치한 땅과 건물 샀다가 삼성생명에다가 판 게 뭐냐면 에, 카카오맵 보면은 여기입니다. 잠실역 코앞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누가 봐도 이제 뭐 최고의 입지이죠. 잠실역에서 뭐 한 10초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뛰면 10초 컷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일단은 입지는 상당히 좋은 입지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탐낼 만한 입지입니다. 사실 삼성생명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볼 법한 그런 입지이고요. 두 번째는 음, 시기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계약 체결 시기가 2009년입니다. 요거 좀 중요하죠. 왜냐면 2009년이라는 건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고요. 특히 금융위기발 공포의 극한은 거의 2008년도 완전 하반기 10월 이후에 집중되었었죠. 그랬었고 2009년은 그 직후입니다. 이제 경제가 좀 회복하나 하려나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던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시점상으로는 음, 부동산 샀다 팔아서 차익 남길 법해요. 예, 금매에 나오는 거 이렇게 잘 싸게 잡아다가 높은 가격에 팔 법한 입지와 그런 시기이거든요. 2009년도 4월에 사서 6월에 팔았는데 수익이 났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달 만에 정말 두 배 차익을 남겼나?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뭐 공실 한번 봅시다 우리. 공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이 2009년도에 나왔던 공시입니다. 500억에 신천동 7-22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거기 있는 토지랑 건물을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 목적은 부동산 개발. 애시당초 처음부터 취득에 대한 목적이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아난티는 이런 리조트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리조트업 외에 부동산 개발업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 날짜가 6월 30일이죠. 요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볼게요. 이제 아난티의 주요 사항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계약건을 진행을 할 때
할 때는 이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 이만규가 직접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전문가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에머스 퍼시픽 요게 이제 과거 아난티입니다. 그리고 설원식 원래 그 잠실역 코앞에 있었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이고요. 이 둘 간의 거래가 적정하다,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 특히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인다, 적정해 보이고 자금 출처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대주회계법인에서 확인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평가 책임자는 성이 외자이시네요. 공인회계사 임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500억이 산 건 맞는 것 같아요. 산 건 맞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지금도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방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500억 부동산이 두 달 만에 10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공시한 볼게요.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솔직히 500억짜리를 1000억에 진짜로 리얼로 뻥튀기를 했다면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죠. 근데 저라면 이렇게 삼성생명이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되게 큰 회사인데 저라면 이런 식으로 뭐 등기부등본도 조회하면 다 나오고 얼마에 거래인지 다 나오고 이런 식의 거래를 하면서 횡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너무 티나잖아요. 너무 티나잖아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일단 내려서 이제 스크롤 이제 보게 된다면 6월 달에 이제 계약 체결했다. 삼성생명하고 아까 보셨던 설원식한테서 500억에 매수를 한 아란티가 500에 매수한 그 잠실역 코앞에 있는 땅 있죠. 500을 매수를 했고 이 500에 산 거를 아란티가 삼성생명 측에다가 여기 나와 있죠. 1174억, 1174억, 1174억에 팔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계약을 조금 조정하게 됐다. 왜? 에, 공사 원가가 좀 줄어들게 되어서 969억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배 이상 뻥튀기 된 건 아니고요. 500억에 산 거를 969억에 판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제 현재 기사들에서 이제 과장되고 있는 첫 번째는 이 2배 이상 뻥튀기 했다라는 걸 일단 말 그대로 이제 과장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난티가 이 설원식 씨한테서 500억의 토지랑 건물을 사서 여기 나와 있죠. 신청동 소재 개발 예정 부동산의 준공조건부 판매 계약.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설원 씨한테서 샀고, 그리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난티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사옥으로 쓰실 분 하고 이제 찾은 거죠. 찾았더니 삼성생명이 덥석 문 겁니다. 그 거래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아난티가 이 500억에 잠실 땅을 사다가 고스란히 삼성생명에 두 달 뒤에 판 계약건이 아니고요. 사서 2009년도에 사서 건 2년 가까이 한 1년 반 가까이 개발을 진행합니다. 네. 건물을 올리고 하는 그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그걸 아난티가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969억에 거의 970억이죠. 매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쏙 빠져 있어요, 지금. 쏙 빠지고 두 배로 뻥튀기 했다. 두 달 만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두 달 만에 이루어졌을지언정 계약 자체는 체결은 이 두 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난티가 4월에 사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두 달 만에 계약이 이뤄진 건 맞아요. 그건 팩트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12월까지 공사입니다.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심지어 아난티는 이 잔금을 조금 빨리 받기 위해서 이 계약 기간도 조금 수정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당사는 현금 유동성 조기 확보 및 준공 리스크 해지 등을 위해 본 부동산 소유권을 준공 전인 2010년 12월 21일에 계약 상대방에게 조기 중도 인도하기로 계약 변경을 합의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약 자체는 두 달 만에 이뤄진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12월 경에 실질적으로 양도가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죠. 토지, 건물, 부속물 일체 준공 조건부 판매 계약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사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땅을 사서 땅과 건물을 사서 500억이 사서 아난티가 두 달 만에 냠냠 해갖고 두 배의 차익을 잃었다. 이게 현재 기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기사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앞서 에머스 퍼시픽이 제가 아난티라고 말씀드렸죠. 에머스 퍼시픽이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생명 측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토지를 얼마에 매각했죠? 652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0억이 그렇게 뭐 따블이 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500억에 사서 이거를 652억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 900 거의 70억이잖아요. 그럼 뭐 빼면 얼마예요? 한 약 120억, 118억 정도 되네요. 118억은 공사비인 거예요. 그쵸? 요건 공사비인 거죠. 아, 118억이 아니고, 네. 요게 이러면은 300이네요. 아, 300이 200이네, 200. 218억. 요거는 이제 공사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재 일단 요렇게 진행이 된 게 팩트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 요 다음에 판단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와중에서도 몇 억은 이 경영진들 간에 어떤 유착이 있었어 라고 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상당히 과장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이거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실제 횡령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지금부터 열거를 좀 해보자면 방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팩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열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현재 제 생각에는 나라면 이렇게 너무 티나는 이런 내용으로 횡령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이라는 건 몰래 야금야금 빼먹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달 만에 계약을 따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주목할 것 같은 이런 거래건으로 횡령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할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횡령이 일어났다 할지언정 금액적으로 저는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토지는 당시에 저 정도면은 등기부등본에 찍힌 금액으로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공사비 부풀리기나 이런 것들로 횡령이 이뤄졌겠죠. 근데 그 공사비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많이 잡아도 200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상장 폐지의 기준은 회사가 거래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가 1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패인가요? 그러기엔 좀 거시기 하죠. 실제 많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과거에 횡령 사건을 저질렀지만 상패가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죠. 이 상패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기준은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에 1,000억이 있는데 대표가 1,000억을 횡령했어요. 이거는 회사의 존폐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패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어쨌든 공사비가 200억이 나왔으면 200억이 전부 다 부풀리게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공사비가 150억인데 한 200억으로 뻥튀기 한 다음에 50억을 냠냠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러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난티나 삼성생명이나 둘 다 50억
100억 이런 걸로 휘청거리는 회사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문제가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요. 네,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현재 리오프닝이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게 현재 아난티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뭐 그냥 실적이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회원권을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악재는 저가 매수가 워낙 탄탄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이벤트인 것 같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너무 티나는 횡령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똑똑하게 배운 양반들이 특히나 이 삼성생명 이면은 이 내부 관리 체계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너무 티나게 이렇게 냠냠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라면 이런 부동산으로는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내용들 일단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톡방에서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답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 쓰여갖고 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허전이었습니다.